자, 2026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수리 영역. 자, 공통 부분. 자, 20번, 21번, 22번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자, 수열 A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 초항이 7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12까지 ak에다가 시그마 k 이퀄 1에서 5까지 a의 2k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박스 있죠. 자, 읽어봅시다. 자,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자, 요 등식을 보니까 an 더하기 1은 자, k 이퀄 1에서 n 더하기 1항까지 합에다가 k 이퀄 1에서 n항까지 합을 빼주면 자, 얘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므로 자, an 더하기 1은 자, 우변에서 이 계산 과정을 보여줘야겠지. 그지? 이 부분. 자, 그럼 먼저 앞에 거 k 이퀄 1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 위에 두 가지 조건식에서 자, 요 식에서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넣으면 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오른쪽에다 써볼까? 써보면 어떻게 돼? 3분의 2에 자, a에 n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자 6분의 1에다가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에 n 더하기 1 거기다가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지. 자, 요 부분이 요 시그마란 말이야. 자, 거기다가 빼기, 그지? 자, 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그대로 요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지. 3분의 2에 a의 n 더하기 6분의 1에 n 제곱 빼기 6분의 1에 n에다가 더하기 10. 자, 요 계산 결과가 바로 요 우변의 값이 된단 말이야. 그지? 걔가 바로 밑에 아래 등식에서 얘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계산에 집중해 보면 자, 먼저 얘랑 공통 인수 3분의 2를 묶어내면 자,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a의 n 더하기 1 빼기 an.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랑 공통인수 6분의 1로 묶어내면 자, 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n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계산할까? 요 부분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므로 여기에다가 얘를 빼면 1이고요. 더하면 자,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부분이 자, 인수분해하면 자,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자, 얘랑 공통인수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내면 자, n 더하기 1에다가 빼기 n이므로 그냥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은 이렇게 소거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랑 계산하면 자, 6분의 1로 묶어내면 자, 2n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이므로 6분의 1 곱하기 2n이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n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 3분의 n이라고 쓸게요. 자, 3분의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결과가 여기 요 부분과 같으니까 가는 뭐가 돼? 가는 3분의 n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자, 여기도 좀 지울까요? 자, 여기도 좀 지우고 자, 계산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자, 양변에 3을 곱할까? 3을 곱하면 3a의 n 더하기 1은 자, 전개하면 3을 곱하고 전개하면 2an 더하기 1 빼기 2an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얘를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배의 an 더하기 a의 n 더하기 1은 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가는 당연히 3분의 n이니까 여기 3약분해서 n이 맞지. 그지? 여기가 3분의 n이 될 거고 결국 요 결과값은 n이 된다.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자, 요식. 즉 기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앞의 항을 an으로 보고 뒤에 항의 한 값을 an 더하기 1로 봤을 때 앞의 항을 두 배. 즉 앞에 항을 두 번 더하고 그리고 뒤에 항을 더해주면 앞에 항번호 값이 그 결과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기억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됐지? 자, 여기 지우고요. 따라서 기억은 자, 요 값은 그냥 앞에 항번호 값 n이 됩니다.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요 만족하는 등식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줬죠. 그래서 이 양면에 n 자리에다 2를 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
A의 1 더하기 A2가 되지. n자리 2를 넣으니까. 자, 우면은 자, 3분의 2에 A의 2. 자, 더하기 6분의 1에 2를 넣어주면 4가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지. 빼기 6분의 1에다가 여기 1 넣으니까 여기가 3분의 1 되나? 3분의 1 되겠지. 됐지? 맞잖아. 됐나요? 따라서 얘 먼저 계산하면 물론 플러스 10이 있지. 얘 계산하면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고요. 얘랑 얘랑 다시 더하면 3분의 31 되겠네. 3분의 31. 그지? 이래 된단 말이야. 됐나요? 따라서 자 A1이 우리 첫 번째 조건 위에서 초항이 7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가 7이고요. 지우고 있을까? 여기가 7이고요. 자 A2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얘는 그냥 구하고자 하는 값. 그지? 그럼 여기 자, 이 등식에서 여기 A2에 대한 A2에 대한 항이 있으므로 양면 3을 곱하면 21 더하기 3A2는 2A2 더하기 31. 따라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자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따라서 A2는 31 빼기 20에서 10이 됨을 알 수 있지. 따라서 나에 들어가는 값은 A2 이꼴 10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좀 지우고요. 자 계속해서 가면 자 여기 기억과 자 니은에 의해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지.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러니까 먼저 앞에 거 얘를 자 우리가 한번 써볼게. 자, 오른쪽에다 가서 다 써볼게. 나열해 보자. 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자 A4 A5 A6 A7 A8 A9 A10 다음에 12까지니까 두 개 더 A11 더하기 A12 그리고 소괄호 칠게요. 자, 이 소괄호 친 게 자, 이 시그마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자, 이 시그마를 자, 더하기 연결합시다. 자, A에 K자리 1 넣으니까 A3 자, 2 넣으면 A5 3 넣으면 A7 4 넣으면 A9 5 넣으니까 A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가 여기 좌변을 의미한다. 자, 우면 보니까 얘를 살려뒀잖아. A1 더하기 A 씁시다. 자, A1하고 A2는 그대로 그냥 살려뒀네. 자, 그 다음 봐. 요렇게 시그마로 묶어냈는데,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봐. 우리가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 항에 두 번 더한 거예요. 두 배 한 거에다가 뒤에 항을 더하면 앞에 항의 항번호 결과값입니다. 그럼 봐. 자, n이 3이라고 치자. 앞에 항. 자, A3이 두 번 더하고 바로 뒤에 항을 더하면 두 배의 A3 더하기 A4는 뭐가 돼? 앞에 항번호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다음 A5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A6이 더해졌어. 그럼 앞에 항번호가 5니까 그냥 5가 되겠지. 그럴까? 그다음 또 봐. A7이 두 개 더해지고 A8이 더해졌으니까 앞에 항번호 7이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9가 두 개 더해지고 그 다음 A10까지 했으니까 앞에 항번호 9가 되겠지. 그래서 9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11 두 번 더하고 A12 다음 항이 더해지면 앞에 항번호 1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멋있게 시그마로 쓴 게 뭐다?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나요? 됐지? 자, 그렇게 이해하고 어차피 우리는 다만 쓰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A1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7이라고 줘줬죠. 확인할까? 여기 7이라고 줬죠. 다음에 두 번째 A2는 우리가 니은에서 12임을 확인했지. 벌써 다음 17이잖아. 더하기 소괄호 속 요 다섯 개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 성질. 자, 7이 다섯 개 있다. 5, 7, 35. 35가 되겠지. 혹은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써도 되고 그냥 더해줘도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든지. 됐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국 17 더하기 35 하니까 52. 됐나요? 자, 요 52가 다에 알맞게 들어갈 상수값 되겠지. 자, 그럴 때 가에 알맞은 식을 fn이라 하자. 그럼 볼까? 밑에 쓸까?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여기 fn은 뭐야? 가가 아까 3분의 n이었지. 3분의 n이었다. 다음 스몰 p가 나에 알맞은 식. 나가 아까 10이었지. p는 10. 자, 스몰 q는 다에 알맞은 식. 52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자, 분자부터 쓸까? 10 곱하기 52 그리고 나누기 F12. 자, F12는 여기 12를 대입하니까 12를 대입하면 4가 되겠지. 이렇게. 자, 약분할까? 4, 1에서 4, 32. 결국 13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를 기점으로 해서 t 미만일 때 t 이상일 때 자, gx를 정의하는데 그래프로 해석하자면 x축 대칭 이동시켰다. t보다 작을 때는.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fx를 따른다. 이래 되겠지. 즉 gx는 모르는데 fx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결국 fx에다가 x축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에 합집합시켜서 뭘 완성할 수 있다? gx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그러면 fx 개형을 그려놓고 x축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gx가 그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연속이래요. 자, 그러면 t보다 작을 때는 요런 3차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요. 요런 범위일 때는 3차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지. 자, 그러면 x 이퀄 t에서만 연속임을 만족하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연속 정의 등식을 세워볼까? 자, gx 함수의 t에서의 좌극하는 자, 요 범위에서 이 함수에 대한 리미트 xt로 가까이 가니까 t가 왜 쓰면 이렇게 돼요. 물론 쓰면 리미트 x가 t보다 작은 쪽에서 자 gx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그 결과는 뭐다? 어차피 얘가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함수값 마이너스 ft가 되겠지. 다음 x 이퀄 t 지점에서 gx 함수의 t에서의 우극한 및 함수값은 요 범위에 얘를 대상으로 하면 되잖아. 따라서 그냥 ft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 및 함수값은 얘가 두 개 서로 같아야 돼. 따라서 두 배의 ft가 제로이므로 따라서 ft는 0을 만족해야만이 gx 함수는 x 이퀄 t 지점에서 연속이 보장되어서 요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자, 22번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ft는 0입니다. t 값은 아직 모르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적고 좀 지울까요? 자, 헷갈리니까 자, 문제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밑줄 친 거. 자, 여기다가 ft가 제로라는 것을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가나 조건을 또 만족한대요. gx가. 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접근할 때 x(-2분의 gx) 요 값이 존재한답니다. 자, 요 밑에다가 바로 적어볼게요. 그럼 봐. 모든 실수니까 어차피 a로 갈까요? 분모 보니까 x가 제로가 되는 경우가 x 이퀄 제로 또는 x 이퀄 2일 때잖아. 그럼 이제 a가 0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자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할 때 a 자리에 0을 대입하니까 이러 되겠지. 그리고 x(-2분의 gx) 자 요 값이 존재하겠지. 이 값이 존재하니까 뭐가 돼?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돼 gx 값이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차피 gx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의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같지. 따라서 g0이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마찬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킵해두자. G0이 0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모 0을 만드는 요 x값 2일 때를 대비해서 A 값이 2였다고 치자. 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럼 여기가 자 2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는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값 2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에 만족해야겠지.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자, gx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자, 2에서의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같이 따라서 g2의 값이 0을 만족해야 된다. 자,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다가 킵 해두도록 할게요. g2의 값이 0입니다. 이렇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을 읽어봅시다. 자, 가에서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지금 분수식이 똑같지. 자, 그리고 요번에는 뒤에 자연수 m이라고 돼 있고 자, a 자리 m이 들어갔을 뿐이지. 요 극한도 똑같지, 그지?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 값도 존재하는데 나에서는 그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요 자연수 m이 단 같지 않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로 가진 집합. 즉 자연수 m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값이 g-1과 -2분의 7 g1의 값과 같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다시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fx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우리가 개형은 이렇게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중간에 여기 요점의 기울기가 제로 또는 요점의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세 개의 타입이 있을 건데 뭐가 fx가 자 xt인 기점으로 x축 대칭 그대로 받아들여서 gx를 그릴 거냐.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타입에서 각각 x축의 위치에 따라서 gx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다시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 g0이 0이고 g2가 0도 만족해야 되고 ft가 0이라는 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 타입이 fx가 될지 두 번째 이 타입이 될지 자, 이 타입 fx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 조건에서 자연수를 한번 대입해 보자. 요 극한값을 대상으로. 됐지? 자, 무슨 말이냐? 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m이 1이었다 보자. m1. 즉 리미트 자, m이 자, 1일 때지. 리미트 x가 자, 1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자, x-2분의 자, gx.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분모만 보면 1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고 1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어차피 x-2도 2차 다항함수 연속이잖아. 따라서 그냥 여기 플러스를 무시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어차피 자, 이 값이 양수냐 함수냐 0이냐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무시하자. 플러스를 무시하자.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럼 이제 1이라는 양수 곱하기 야이가 음수잖아. 따라서 분모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방향성, 양수의 1에서 오른쪽 가까이 가는 걸 제외하면 방향성을 뺀다면 부호는 음수임에 분명하지. 그지? 부호는 음수임에 분명하단 말이야. 요 부분의 분모가 이렇게 극한이 갈 때. 따라서 이제 분모는 음수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쓸게. 거기다가 리미트 x가 1에서 오른쪽 가까이 gx는 어차피 분자는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1에서의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같다. g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나요? 그럼 결국 자, 이 값은 어차피 봐.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어차피 여기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gx x가 쓰면 되나? x가 1에서 오른쪽 가까이 가니까 g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나요?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g1이거든. 됐나요? 마이너스 g1이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앞에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둘게요. 다음 두 번째 m 이꼴 2일 때 보자. m 이꼴 2일 때. 자, 리미트 자, x가 자, 2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마찬가지로 x-2분의 gx란 말이야. 자,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나눠 볼게. x분의 1 곱하기 x-2분의 gx라고 쓰고 우리가 아까 가에서 찾아냈던 조건이 뭐야? g2가 제로거든. 그럼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빼기 g2라고 써도 되지. 자, 그러면 봐. 자, 이 부분은 어차피 방향성 따지지 않고 2에서 오른쪽 분의 1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2분의 1 써도 되잖아. 그지? 거기다 곱하기 요 부분에 자, 요 극한값을 뭘 의미해? 여기에 플러스만 없었다고 치면 그냥 g 프라임인데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 2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라고 쓸게. 이 부분이 기하학적으로는 의미는 뭐야? gx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접선을 추적할 때 2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접선 기울기를 의미하지. 됐나요? 간단히 2에서의 우미분계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2분의 1은 어차피 양수고 따라서 얘의 부호가 요 극한의 전체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봐. 자, m이 3 이상일 때로 뭉텅그려서 생각해보자. 왜 그러냐면 봐. 3 이상일 때 보자. 3 이상일 때 3이라고 생각해볼까? 자, 3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자, x가 3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x-2분의 gx. 먼저 분모부터 보자. 자, x 자리에 3을 넣으니까 3. 이거 방향도 그냥 써볼까?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 어차피 전체 요 극한값 얘의 3에서 오른쪽 갈 때 극한값에 부호가 중요하니까 무시해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양수. 그지 1이고 여기 3이니까 당연히 양수란 말이야. 이거 다 분모가 당연히 양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돼?
3 넣어보니까 어떻게 해? 3 곱하기 3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이잖아. 그지? 그냥 양수였다고 치자. 그냥 분모 양수. 자, 분자는 G의 3이지. 연속이니까. 그냥 함수값이니까. 그지? 부호만 따지면 그러면 양수분의 G3이니까 G3의 부호에 달려있지. 됐나요? 그럼 M 이퀄 4였다고 생각해봐. 여기 4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 그럼 이제 분모는 뭐야? 4 곱하기 4 마이너스 2. 양수 맞잖아. 됐지? 그러면 G4에 달려있겠지. 부호가. G4의 부호가 요 극한의 부호가 달려있지. 그럼 M이 5일 때 보자. 분모 볼까? 5 곱하기 5 마이너스 2. 양수거든. 똑같이 양수분의 G5가 되니까 G5의 부호에 달려있지. 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쓰면 뭐다? 자, M이 3 이상일 때는 X가 M 플러스로 갈 때 이 극한값의 부호는 뭐에 달려있다? GM의 부호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단 말이야. fx 개형이 어떻게 되어서 gx 유형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그러면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m이 1일 때 한번 보자고. 봐봐. 자연수 m의 집합이 요 두 값으로서 서로 다른데 자연수는 양수임에 분명하지.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 자, 이 값은 양수여야겠지. 물론 자연수인데. 다음 얘가 음수지.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얘는 반드시 음수여야겠지. 그래서 g1은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됐지? 물론 여기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G1의 절대값이 2의 배수입니다. 짝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일단 G1은 음수임에 분명하다. 자, 그럼 봐. 아까 M이 1일 때 이 극한의 부호는 그 값은 마이너스 G1인데 G1의 값이 음수여야 되거든.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잖아.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된다는 조건에서는 얘는 무조건 불가능하네.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고 양수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음수가 서로 단 두 개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 음수의 개수 자연수 m 만족하는 자연수 m 카운트할 때 분명히 m이 1일 때는 빠진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 부분은 gx에 있어서 만족해야 할 조건. g0은 0이고 g1은 0이고 g-는 양수고 g1은 음수다. 그리고 fx에 대해서는 ft는 제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개형을 따져보자. 그럼 봐, fx 개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 두 가지 극값을 갖지 않을 때에 대해서 한번 보자. x축 위치에 따라서 gx는 그려지니까 봐. 자, 요렇게 단조 증가를 하는데 x축이 요렇게 주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fx 개형에 있어서는 뭐다? x축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fx와 교점 하나밖에 생기지 않고 ft가 0이니까 이 지점의 x값이 t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다르고 t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치 이동시켜서 요렇게 진하게 그리는 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gx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자, 그런데 봐. g0이 0이고 g2가 0인데 요 t가 0이면서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모순이지.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fx 개형 요 두 가지는 모순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워낼 수가 있지. 됐지? 그래서 벌써 우리는 fx는 그 값을 가지는 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결론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서도 x축 위치에 따라서 gx 그래프 개형이 나누어지니까 일단은 x축과 한 점에서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럼 얘의 대칭적인 경우가 뭐야? 대칭적인 경우가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그럼 이제 여기가 ft가 제로니까 t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t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gx는 이렇게 되겠지. 대칭 이동시키고 여기는 그대로 요게 gx가 되겠지. 얘가 gx가 되는데 어때? 마찬가지 이유에서 요 t 지점이 0이면서 2가 될 수 없으므로 모순. 그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대칭 이동시켜서 t보다 작은 부분, 그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이게 gx인데 t가 0이면서 2가 될 수 없지. 따라서 모순. 안 된단 말이야. g0이 0, g가 0이니까. 됐지? 따라서 fx와 x축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 자, 지워내고 다음 조건, 다음 유형을 볼까요? 자, 극값을 갖는 fx에서 이번에는 접하는 경우지.
극대에 접할 수도 있고요. 여기 fx 계획일 때 물론 이제 극소에 접할 x축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되지. 그럼 먼저 극대에 접하는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 ft가 제로니까 t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잠시만 지울까? t가 어디에 접할 수도 있다? 다시 새롭게 만나는 요 지점에 t가 생길 수도 있겠지. x축 여기 fx 맞지? 먼저 앞부분도 보면 t가 여기 있단 말이야. ft가 제로란 말이야. 그치? 그럼 gx 그래프 그릴 수 있지. t보다 작을 때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진하게 그리고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그려질 수 있지. 요게 이제 뭐야 된다? 진하게 그리게 요게 gx 개형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g0이 0이고 g가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두 지점밖에 없잖아. 따라서 t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지점이 x값이 2가 될 수밖에 없지.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 맞고요. 1을 넣었을 때 0과 2 사이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 만족하지. 됐나요? 이렇게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자, 다시 진하게 그리는 요 그래프의 개형이 gx일 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해놨지. 그치? 어차피 m 이퀄 1일 때는 양수니까 음수가 아니니까 제외시켜두고요. m이 2일 때부터 볼까? 자, m이 2일 때는 뭘 따져라? g에 프라임 2의 양수. 자, 2에서의 우미분계수 그래프로 볼까? gx 그래프를 따라서 2인 지점의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리면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뭐다? 양수지. 얘가 양수가 된단 말이야. 이것도 카운트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음수인 자연수 서로 다른 m이 두 개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m이 3 이상일 때, m이 3 이상일 때는 gm의 부호가 그 극한의 부호인데, 봐봐. 이 그래프를 보니까, x 좀 더 길게 그릴까?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쭉쭉쭉 나가겠지. 그럼 3일 때도 양수, 4일 때도 양수, g3도 양수, g4도 양수, 계속해서 양수거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극한값이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아서 자, 요 같은 이번 경우의 유형은 음수가 되는 요 극한값 나의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 해서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겠죠. 그치? 자, 두 번째로 자, 여전히 극대값에 x축이 접할 때 자, t가 여기 있는 경우 볼까?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시작합시다. 지우고 자, 극대값에 여전히 x축에 접할 때인데 이번에는 뭐다? t가 여기 지날 때 여기가 t야. 여기가 t야. 자, 그럼 만약에 gx 그래프부터 그럴까? t보다 작을 때 x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진하게 그리니까 이게 이제 gx가 되는 거지.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t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지. 다음에 g-1을 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 맞죠? g1은 0과 2 사이에 여기 1이 있는데 g1이 이미 양수라서 이건 단락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지워준다. 쉽게 제외가 되겠지. 자, 요번에는 뭐다? 아까 요렇게 되었을 때 극소값에 접하는 경우를 따져야겠지. 극소값 요렇게 여기 fx인데 극소에 접하는 경우를 해줘야겠지. 맞죠? 자, 근데 이제 g0이 0이고 ft 자 fx니까 ft가 0이니까 t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렇게 그려서 극소에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접할 때 여기 fx일 때 자, t가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 여기 t가 있는 경우 보자.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면요. 자, g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자, 이렇게 x축 대칭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해서 자, 진하게 그린 얘가 바로 gx 개형이 된단 말이야. 자, t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요 접하는 요 지점이 2가 될 수밖에 없지. g0이 0이고 g2가 0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보니까 양수 맞고요. 자, 0과 2 사이에 1이 있는데 어때? g1의 값이 음수여야 되는데 양수니까 요거 탈락되겠지. 이거 빠르게 지워나가도록 합시다. 됐지? 자, 두 번째. 자, 요 경우 극소에 접하는 지점이 t이고 이렇게 됐을 때 t보다 작을 때 x축에 대칭이동 시키고요.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따라. 자, 진하게 그릴까? 자, 진하게 그리는 요 부분이 바로 gx가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요 지점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g0이 0이고 g2가 0이니까 t가 2가 되겠지.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g의 값은 g 마이너스는 양수 맞고요.
자, 0과 2 사이에 여기 1. 자, G1이 음수 만족하잖아. 이때 GX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극한값 따져보자. 나 조건. M이 1일 때는 양수니까 안 따져도 되고요. 자, M이 2일 때 봅시다. 이때 G'이 우미분계수. 자, 2를 향해서 그래프를 따라서 2를 향해서 가니까 접선 기울기가 제로자. 이 값이 제로거든. 그러니까 또 만족하지 않지. 그치? 음수가 아니지. 다음에 이제 M이 이제 3 이상일 때 따져보면은 봐봐.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3일 때, 4일 때. 자, M이 3 이상일 때 FM은 뭐야? 모두 양수잖아. 그래프. 여기 3일 때, 4일 때, 5일 때 모두 함수값이 양수거든. 따라서 이 경우도 자, 이 경우도 GX에서 뭐다? 나 조건의 그 극한값이 음수인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서 제외시켜줘야겠지.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fx의 개형과 x축의 위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외에는 맞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 이렇게 fx가 그려질 때 x축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 여기는 이 조건, 이 조건, 여기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t가 어느 지점에 있어서 ft가 제로가 만족하며 자, 그래서 g0이 0이고 g2가 0이고 자, 이 조건도 만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t가 있었다라고 치보자. 그지? 그러면 이제 gx부터 그리면 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이제 gx. 진하게 그린 게 gx거든. 그럼 이제 g0이 0이니까 자, 자, t 값이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여기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거든. 맞지? 자, 그럼 봐. 야, t가 0이었다 치자. g0이 0이고. t가 0이었을 때 얘 값은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또 2가 될 수 있잖아. 좀 복잡하지. 근데 어떤 게 경우에 맞는 건지 모르니까 확인을 다 해줘야 된다. 먼저 첫째, t가 0일 때 얘가 2였다라고 치봅시다. 그러면 gx를 다시 진하게 이 부분이거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또 빠른 속도를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0과 2 사이, x값이 0과 2 사이에 1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g1의 값이 양수거든. 음수가 되어 달라고 해요. 따라서 잽싸게 여기는 제외시키고 이제 2가 여기에 이 위치에 따지자. 자, 그럼 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양수 맞잖아. 여기 0과 2 사이에 g1이 음수가 되려면 1이 여기에 위치하면 음수가 되잖아. 자, 그래놓고 다시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자. 자, m이 2일 때 보자. m이 1일 때 당연히 양수로서 음수가 아니니까, 그지? m이 2가 되면 뭐란다? g 프라임이 우미분 계수로 보자. 양수잖아.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음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 3 이상일 때 보면 또 어떻게 돼? m이 3 이상일 때는, 봐봐. 여기가 2니까 3을 대입하든 4를 대입하든 그 함수값은 모두 양수가 되겠지. gm이 양수가 되거든.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경우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됐나요? 이때는 뭐가 된다? 첫 번째 x축, fx 그래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작은 x절편의 값이 t가 되었을 경우지. 그리고 그 값이 0인 경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헷갈리니까. 자, 오른쪽에도 그려볼까? 그 다음은 어떤 경우로 또 분리해서 볼 수 있나? 요렇게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인 경우를 따져야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자, t가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자고. 그 다음은 좀 분리해로 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x축이 있고, 여기 fx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t인데, 여기가 2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시 여기가 0일 때 분류하는데, 여기가 t인 경우, 여기가 그냥 2인 경우, 여기는 2보다 큰 값일 때, 여기가 t인데, 2가 여기 있을 경우. t가 0과 2 사이에 있을 경우 t는 실수기 때문에 1이라고 보장은 없지.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가지 빨리 확인해 보자. 먼저 위의 경우 먼저 이때 gx는 어떻게 그린다? t보다 작을 때 x축 됐지. 자, 진하게 그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이제 gx가 된단 말이야. 됐지? 자, g0이 0이고 t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양수고요. 0과 2 사이에 1이 있어서 음수 맞잖아. 맞지? 저 이렇게 되거든. 자, 그 상태에서 자, 잠시 볼까요? 봅시다.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봐봐.
2에서 자 m이 2일 때 2에서 gx 그래프를 따라서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m이 2일 때 음수 맞단 말이야. 다음 여기가 2니까 3 볼까? 3이 어디인지 볼까? 3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봐봐. 3이 여기 있었다 쳐봐. 그러면 G3이 음수지. G3이 음수라는 말은 M이 3일 때 G3의 부호가 나의 극한값 부호니까 3일 때 음수 맞단 말이야. 극한값. 근데 G4는 여기에 4가 있으면 돼? 안 돼? G4는 마찬가지 G4도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G4는 두 개만 있어야 되니까 G4는 여기 4는 여기 있거나 여기 서겠지. 따라서 그지? 그렇게만 된다면 이 문제에 만족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일단 하나 만족하겠지. 됐나요? 그럼 아랫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이렇게 되면 봐. 다른 건 다 그대로 정리하고 GX 그래프를 그려보자. T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GX를 완성을 시켰어. 근데 봐. 2보다 클 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자 먼저 M이 나 조금 볼까? 봐봐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G 마이너스 1 양수 맞고요. 0과 2 사이의 음수. 자 1이 여기 있던 1이 여기 있던 G 1이 음수 만족하겠지.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다음에 이제 우리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M이 2일 때 한번 보자. M이 2일 때 자 그래프를 따라서 접선 기울기 오른쪽으로 우미분계수가 양수니까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M이 3 이상일 때 보자. M이 3 이상일 때 3, 4, 3일 때 G3 양수, G4 양수, G5 양수 모두 GM의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잽싸게 지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자 위에서 여기 만족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확인하지 말고 자 이 경우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됐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나갔을 때, x, 요게 fx야.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지. 근데 여기가 0인 경우는 솔직히 따질 수가 없지. 왜? 여기가 t였다 쳐서, 뭐, 요런 식으로 fx를 그렸다 쳐, gx를 그렸다 쳐, gx를 그렸다 쳐. 그지? g2가 0인데, 저 2는 양수니까 만족하지 않겠지. 따라서 이 경우만 따져보자고. 그지? 자, 그치?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fx가 요렇게 돼 있어. 자, 지우고 다시 할까? 자, 여기다가 다시. 자, 여기다가 다시 그리자. 잠시만요. 자, fx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gx를 그리고, 따져줘야겠지. 자, 봐. 자, fx가 먼저 이렇게 극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그렸어. x축이 fx와 서로 다른 세 점과 이렇게 뚫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x축. 자, 여기가 0인 지점이야. 자, 여기가 t, 0이 하지 말고요. 자, 여기가 t라고 시작. 가운데 t가 있어. 자, 여기 세 지점에서 만나는데. 다음에 우리가 gx 그래프를 그리면 t보다 작을 때 fx를 x축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지. 진하게 그리자, 진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에 t 이상일 때는 그대로 fx를 따르자. 진하게 그린 w 모양 같은 얘가 gx의 개형이 된다. 요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t가 2가 되는 경우고요. 따라서 g0이 0이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g2가 0이고요. t가 2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값을 모르니까 일단 여기가 3은 여기 있어야 돼. 3은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는 4가 되든 4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지? 근데 어떻게? 봐봐.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알파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런 조건으로 쓰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면 문제 조건이 맞단 말이야. 다시. 자, 이 조건 앞에 있는 이 조건까지 모두 만족한단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우리가 fx식을 완성할 수 있나? 자, fx는 봐. fx는 이제 빗금 쳐볼게. 빗금 친 게 여기 fx거든, 원래. 제곱차항계수가 양수.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사지면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gx는 이거잖아. gx는 요거지. 자, 요거. t 이상일 때는 겹치잖아. 자, 그럼 fx는, 자, k를 양수라고 둘게. 최고차항계수 양수. k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x 2, x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봐.
자, 우리가 이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자, gx가 이렇게 되는 요 경우에 자연수 m의 값은 뭐다? 2인 경우지. 자, m의 값은 음수가 되도록 하는 나 조건에 의해서 자연수 m은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에 만족했지. 맞지? 자, 따라서 봐. 그 집합을 보니까 g-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있었잖아.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인 경우 또는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될 수 있지. 얘를 1번 경우로 하고 얘를 2번 경우라고 할게. 자, 근데 봐. 자, 1번 경우도 2번 경우도 g-1의 값과 마이너스 2분의 7 g1의 값을 먼저 식으로 한번 써보자. fx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잠깐 봐. g-1부터 써보자. 자, g- 여기 그래프에서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g-1의 값과 이렇게 계속 내려갈 때 f-1이 서로 x축 대칭 부호만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지. 자, 쓰고 할까?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여기 g1부터 먼저 갈까? g1은 뭐가 돼? 1이 연구해서 1이 여기 있잖아. 따라서 g1은 f1과 부호만 서로 반대.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이 등식의 양면 2분,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할까? 마이너스 2분의 7을 바로 곱하자. 그지? 마이너스 2분의 7을 하니까 그냥 2분의 7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래 쓰면 되겠지. 자, 그럼 보자. g-1의 값을 구하자. 마이너스에 자 f-1은 k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요 식에 x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를 밀어 넣어주고 플러스로 쓰면 되겠지. 결국 이 값은 뭐가 돼? 여기도 플러스 되겠지. 3k에 알파 더하기 1 된단 말이야. 뭐가? g-1은 되지? 이거 지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등식을 보자고.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이라는 값을 2분의 7 곱하기 f1이지. fx x자리에 1 대입하자. 자, 요식 k 이제 1 대입하니까 k 곱하기 1 생략하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요 마이너스를 밀어 넣어주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1 되겠지. 됐지? 자, 이래 된단 말이야. 됐나요? 됐지? 이래 된다. 따라서 이래 되지. g-1은 이 값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 놓고 이제 1번 케이스 봅시다. 1번이 이 경우지. g-1 즉 3k에 알파 더하기 1이 2인 경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7 G1 자, 이 값이니까 자, 2분의 7의 K에 알파 마이너스 1이 3인 경우지. 1번 케이스. 자, 첫 번째 요 등식에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3알파 더하기 1분의 2로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등식에서 K 있고 K에 대해서 정리하면 7분의 2의 자, 분모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 등식에서 양면 2로 나눠주고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 다음에 9알파 더하기 1은 7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9알파 더하기 9는 전개주면 7알파 마이너스 7 따라서 2알파는 잠시만 계산 잘못된 거 없죠. 9알파 더하기 1 7알파 마이너스 1 9알파 더하기 9 7알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2알파는 9가 우변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8 하여튼 음수가 나오자는 거지. 근데 봐 그래프상 봐. 알파가 어디 있지? 알파는 3보다 크고 4 이하라고. 알파 여기 있잖아. 3보다 크고 아까 4가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이 조건에 모순되므로 1번 케이스는 만족하지 않는다. 지워줄 수가 있겠지. 그지? 3K 여기 알파 더하기 그대로 쓸까? 따라서 이제 2번 경우를 가자. 1번은 안 된다. 근데 2번에서 얘가 3이고요. 얘가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좀 지우고요. 다시 씌울까? 얘가 2가 되거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 나가자. 자, 요 식에서 자, K는 K에 대해 정리하면 3 약분되네. 자, 알파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있고 요 두 번째 등식에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7분의 2 자, 분모가 여기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에 2를 곱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요 등식에서 먼저 4배의 알파 더하기 1은 7배의 알파 마이너스 1. 자, 전개하면 4알파 더하기 4는 7알파 마이너스 7.
따라서 3알파는 마이너스 11. 잠시만요. 플러스 11이죠. 죄송합니다. 자, 3알파는 11 되겠지. 따라서 알파 값은 3분의 11입니다. 자, 알파 값 3분의 11. 자, 요 범위 안에 들거든. 맞지? 따라서 알파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알파가 3분의 11이니까 자, 요 관계식에서 K 값 구해지겠네. 자, K는 1 나누기 3분의 11 더하기 1. 자, 분자분모 3을 곱해주면 자, 그러다 보니까 14분의 3이 K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4분의 3이 K 값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얘랑 킵을 해줘야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값이 아까 뭐였다? G의 마이너스 5. G의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는 거겠지. 잠시만요. 저 위로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그래프로 보면서 정리합시다. 저 G의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는 요쪽에 있으니까 뭐야? G의 마이너스 5는 F의 마이너스 5와 부호만 반대. 따라서 이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5를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제 여기 잠시만 지울까요?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있고요. 자, F의 마이너스 5,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자. FX식에서. FX식. 자, 먼저 여기다가 대입하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니까 자, K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5 마지막에 대입합시다.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먼저 간단히 하고 K자리, 알파자리 각각 대입합시다. 자, 여기 양수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밀어 넣어주니까 플러스 1로 되겠지. 따라서 5, 7, 35. 35 곱하기 K. 자, K 값 대입합시다. 14분의 3이라고 했고요. 여기 14분의 3이라고 해놨지. 자, 이렇게 곱해서 35, K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5니까 알파가 3분의 11 더하기 5 이렇게 되잖아. 자, 먼저 계산할까? 얼마지? 3분의 얼마야? 3분의 15니까 26 되겠지. 26 이렇게 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 되고요. 이렇게 7, 5, 35, 7, 2, 14. 자, 이렇게 약분 되겠지. 14. 따라서 5 곱하기 13 하니까 최종적으로 65가 우리가 원하는 G-5의 값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 6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좀 지우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21번이 개인적으로 공통문항에서 좀 가장 좀 복잡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분차분하게 분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조금 복잡하긴 했죠. 자, 오른쪽 부분도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22번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형에 관한 이제 함수 그리고 도형의 성질 뭐 이런 게 나왔죠. 변환. 봅시다. 읽어봅시다. 22번 자, 곡선 y 꼴 로그 16의 8x 더하기 2 위의 점 a, b와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 위의 점 b가 1, 4분면에 있대요. 자, 점 a를 y 꼴 x에 대칭 이동한 점, 요 점을 a 다시라고 둘까? 그 a 다시가 직선 OB 위에 있대.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8분의 77, 8분의 133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서 약분해서 P분의 Q로 표시했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 단 O는 원점이다. 자, 이거 문제를 주의할 게 뭐냐면 좀 복잡한데 봐. 자, 요 로그 함수, 기본 로그 함수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정점 이용해서 구한다? 그린다. 마찬가지 요 지수함수 정점, 점근선 등 대칭이동 등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XY 좌표평에서 그린다. 그리고 이 두 곡선의 관계를 파악한다. 결국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복잡해지거든. 근데 봐, 역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그럼 이제 얘에서 출발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봐, 문제에서 점 A에 y = x에 대칭이 동한 점 A-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점 A를 품고 있는 요 로그 함수를 출발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낫겠지. 됐지? 자, 역함수를 구해보자. 얘하고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위에다 쓸까?
자, 8x 더하기 2는 16의 y제곱. 여기서 xy 자리 바꾸자. 여기 이제 y라고 쓰고요. 자, 여기 x라고 쓰자. 따라서 8y는 16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8로 나눠주면 따라서 y는 8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근데 얘랑 지금 밑에 주어진 밑에 있는 요 지수함수로 확인해 봐봐. 같아 달라? 다르지. 따라서 절대 요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됐지? 자, 애시당초 자, 요 두 곡선을 xy 좌표 평면상에서 점근선 및 정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직접 그린다.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지 말고 자, 봐봐. 어차피 요 로그 곡선은 자, 요런 증가함수. 자, 그다음 요 지수함수는 요런 증가함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그려볼게. 봐. 무슨 말이냐 봐. 요렇게 나는 y 이꼴 x부터 그려놓고 할게. 자, 그 다음 봐. 여기에 있는 두 점 AB, 선분 AB의 중점 좌표 보니까 돼. 이 값이 y 좌표가 만약에 8분의 77이었다면 y 이꼴 x 위에 있겠지만 이 y 좌표가 x 좌표보다 더 크지. 자, 그러면 이 점은 중점의 좌표는 y 이꼴 x의 뭐야? y 이꼴 x 요렇게 그렸을 때 위에 존재, 아래 존재, 위에 여기 존재하겠지. 중점 좌표를 라지 m이라 할까? 이 라지 m은 y 이꼴 x의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봐, 이렇게 할게. 아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점 a가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냥 봐. 여기에 a라고 출발할게. 여기가 a, 스몰 a, 스몰 b. 자, 그 다음에 y 이꼴 x의 대칭인 점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할까? y 이꼴 x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점근선 정점을 이용해서 그리면 복잡해지니까 여기를 이제 a 다시라고 했죠. 여기를 a 다시, 여기를 그러면 b,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려볼까? 3분 AB, 뭔 첫째 점 A, A-가 직선 OB 위에 있다라고 했고, 봐. Y 이꼴 X 위에 O가 있으면 분명하지. 그지? 자, 여기에 O가 있으면 분명하다. O가 있다. 여기가 0,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 B. 자, 그 다음 볼까? 봐봐. OB, 직선 OB, 선분 보자. 직선 OB 위에 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이 M이다 이랬지. 자, 그럼 이렇게 할까? 요렇게 OA에서 요렇게 꺼서 자, 여기가 B였다고 하자. 여기가 점 B야. 됐지? 자, 그 다음에 A와 B, 선분 AB를 요렇게 연결시켜서 중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 여기가 M이 되겠지. 여기가 뭐야? 8분의 77, 8분의 77, 8분의 133이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점 O, 점 A 다시 점 B는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그때 우리가 구할 거는 스몰 a와 스몰 b 값을 구해야 돼. 이 점 잠시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봐. a 다시는, 자, 여기 a 다시는 어떤 함수 위에 있다? y 이꼴 8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위에 존재하지.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점 B는 어떤 곡선 위에 있어? 아까 지수함수 자, 적어놓고 할까요? 자, 이거 보니까 y 이꼴 4의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함수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근데 스몰 a, b를 구해달라. 봐봐.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까? 점 O, 점 A 다시, 점 B가 여기 일직선 위에 있거든. 그럼 봐. 점 O하고요, 점 A 다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지? 두 점을 지나는 서로당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하고요. 점 O, 점 B를 서로당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먼저 얘 두 개를 이용한 기울기는 어떻게 돼? B분의 A가 되겠지. 됐지? 그럼 봐. 점 B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라지 X, 라지 Y라고 둬볼게. 그럼 이제 O와 B를 지나는 기울기는 라지 X분의 라지 Y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두 개 같아야 되거든. 자, 그러려면 X 값은 뭐로 두면 돼? 알파 B라고 둘 수 있지. 그 다음에 라지 Y 값은 알파 A라고 둘 수 있다. 이때 알파는 0이 아니겠지. 0도 아니고 물론 1도 아니겠지.
그지?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일단 알파 B, 알파 A라고 쓸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알파 B, 지울게요. 알파 A라고 쓸 수 있다. 이거를 그림에다 쓸까? 위에다가 여기 알파 B, 알파 A라고 쓸 수 있겠다. 요게 점 O와 점 A-B가 일직선 위에 있다. 됐나? 직선 OB 위에 존재한다. A-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잠시만 지울까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 그래 놓고 봐봐. A-라는 B, A를 요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Y좌표 A를 넣어야겠지. A는 자 8분의 16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요 등식을 만족한단 말이야. AB 관계 등식이라고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점 B를 요 곡선식에 존재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자, 얘들 써볼게. Y좌표에 알파 A를 써야지. 알파 A는 4의 알파 B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요 등식이 성립하거든. 됐나요? 근데 한번 가만히 봐봐. 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봐봐. 요 관계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해보자. 그러면 2a는 4분의 16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다음 요 부분을 따로 한번 생각해보면 16의 b제곱은 4의 2b제곱이 되고 나누기 4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신해서 적어줄게. 4를 밑으로 하고 2b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하고요. 아까 전비 지수함수식에 대입한 이 관계식하고 비교를 해봐봐. 어때? 알파 값이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알파 값이 2가 됨을 할 수 있다. 알파 자리에 2를 이렇게 대입하면 2a는 4의 2b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똑같은 식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알파 값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알파 값이 2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비는 2b,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따라서 점 A, B, 점 B, 2B, A의 중점이 얘다, 라지엠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지. 됐나요? 따라서 X좌표 보자. A 더하기 2B를 2로 나눈 값이 뭐가 된다? 8분의 77. 더불어 Y좌표 A 더하기 잠시만 여기 2A죠. 죄송합니다. 전비에서 여기 2B, 2A가 되겠지. 알파이니까. 따라서 Y좌표 2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이 중점좌표 8분의 Y좌표 133이 되겠지. 따라서 요 두 등식 각각 양변 2를 곱해주면 자,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돼? 4분의 77이고요. 자, 두 번째 등식 양변 2 곱하니까 2A 더하기 B는 4분의 133입니다.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한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 B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차분하게 첫 번째 등식 양변 2를 곱할까? 그러면 2A 더하기 4B는 4분의 2가 274, 154. 따라서 요 두 등식에서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빼줄까? 좌변 길이, 우변 길이. 좌변 빼주니까 2A 소거되고 3B만 남고요. 자, 4분의 154에서 133 빼니까 얼마야? 21 되지. 양변 3 나눠주니까 자, 따라서 B의 값은 4분의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A 값 구해지나? 자, 그지? 자, 요 두 번째 등식 여기에다가 B 자리에다가 4분의 7 대입하니까 2A의 값은 4분의 133에다가 빼기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 됐지? 따라서 2A 값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분자 계산하면 126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2로 나누어 주면 자 이렇게 되겠지. 약분 되겠네. 64 4분의 63이 되겠다. 결과 나왔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게 A와 B를 구해서 곱을 해달라고 했거든. 그지?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4분의 7, 63부터 쓸까? 이니까 63 곱하기 4분의 7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63이라는 값은 자, 3 곱하기 97, 63 9 곱하기 7이고 자, 9는 3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보니 일단 3의 제곱 곱하기 여기 7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4의 제곱이 되니까 서로 약분할 수 없는 서로 소분해서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수임이 분명하잖아. 그지? 따라서 뭘 구해달라고 했어? 합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합을. 그러니까 얘랑 합하면 되거든. 그지? 그럼 계산해보자. 계산해주는 게 낫겠지?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고요. 따라서 16분의 자, 3 곱하기 7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계산할까? 자, 63 곱하기 7이니까 6, 7, 42, 37, 21에서 441. 됐지? P분의 Q라고 했잖아. 그지? 따라서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45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